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간단체 보조금 문제 연속 보도, 오늘 그 두 번째 순서입니다.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대표적인 보조금은 보시는 것처럼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종류의 민간단체 보조금만 무려 1,044억 원에 달하는데요. 여기서 국비보조금을 제외한 순수 부산시 보조금은 598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혈세의 상당 부분이 눈먼 돈으로 인식돼 쓰여지고 있습니다. 한 번 보조금을 타기 시작하면 오랜 기간 동안 보조금을 쭉 가져가는 사례가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2년부터 개최된 미술품 판매 전시 행사인 아트부산입니다. 이 행사를 위해 부산시가 해마다 3억 원씩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보조금 지원 대상이 갑자기 늘어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와 국제아트페어, 부산국제아트페어가 추가됐습니다. 비슷비슷한 행사지만 너도 나도 부산시에 지원을 요청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형평성 문제도 그것도 맞고요. 사실은 보조금의 가장 큰 게 형평성이나 공평성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저는 배려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입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 적용이 가능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보조금 사업에서 폐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행사들은 관람객 입장료와 부수 임대료, 협찬 수익까지 여기에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받고 있는 겁니다. 주체에서 퍼센테이지를 매겨서 수수료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수입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산에 있는 아트페어만 유독 이제 공공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거죠. 취재진 분석 결과 법정 보조금과 국비 보조금을 제외하고 민간 행사에 지원된 부산시의 순수 보조금만 지난 5년간 최소 1,029억 원, 행사 지원이 전체 보조금 지출액의 37%를 차지했습니다. 그러한 행사들을 대부분이 다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어떤 지역의 어떤 발전 이런 거와 무관하게 어쩌면 그 단체를 알리는 이런 부분들 많이 되기 때문에 좀 전반적인 점검이나 검토와 기준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노총 부산본부입니다. 지난해 부산시가 이 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은 14억 8천만 원. 그런데 보조금 지급 내역에 근로자 자녀 장학금으로 2억 7천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입니다. 지원 가능한 항목이 나열돼 있지만 자녀 장학금 지원은 직시돼 있지 않습니다. 부산시 주민등록증 주소지가 되어 있으면 다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그쪽 장학이사회가 따로 있어서 그쪽에서 선발을 해서. 취재진이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가운데 지난 3년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6천여 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부결된 경우는 25건, 전체의 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조금을 받기 시작한 민간단체는 5년이든 10년이든 쭉 보조금을 타가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면 해당 단체의 반발이 커져 이를 무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수아입니다. 길거리에서 청소년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때린 경찰 간부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당시 음주 상태였던 이 경찰 간부는 청소년들에게 훈계를 하다가 시비가 붙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해운대구의 한 건물 앞. 길가에 몰려있던 중고등학생 6명에게 4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채 다가왔고 서로 욕설을 하다 결국 폭행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남성은 16살 A군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했고 이를 말리던 B군 역시 폭행했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남성은 부산경찰청 소속 41살 이모 경감.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땐 이모 경감과 청소년들은 이 길바닥에 뒤엉켜 있던 상태였습니다.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을지훈련 기간, 이 경감은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 경감은 경찰차 안에서 동료 경찰까지 폭행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경감은 학생들에게 훈계하다 시비가 붙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애들이 조금 비응처럼 보이고 하니까 내 경찰인데 하면서 조금 훈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경찰은 이 경감을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감찰 조사를 벌여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가짜 베트남 운전 면허증으로 우리나라의 면허증을 발급받은 베트남인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외국인 운전면허 교체 발급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국내 면허증을 손에 넣었습니다. 김윤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한 오피스텔에 들이닥칩니다. 어리동절해하는 베트남인들의 신분을 확인합니다. 베트남 운전면허증 어디 있어? 없어요. 왜 없어? 베트남인 28살 A씨 등은 부정한 방법으로 국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다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A씨는 SNS를 통해 30분 만에 한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국내 거주 베트남인들에게 광고하고 실제 발급받은 베트남인의 사진도 함께 올렸습니다. 자국 면허가 없고 면허를 따기 힘들었던 28살 B씨 등 26명이 솔깃한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B씨 등이 면허증 제작에 필요한 서류와 최대 100만 원씩을 A씨에게 보내면 A씨가 국제 우편으로 위조된 베트남 면허증을 발송했고 B씨 등은 운전면허 시험장에 이 면허증을 내고 한국 면허증을 발급받는 구조였습니다. 면허 시험장은 자외선 감별기까지 이용했지만 위조 면허증을 가려내지 못했습니다. 유효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확인하고 이제 그리고 우리 면허증 견본이 또 나타나 있거든요. 그 견본이랑 다 확인하고 일단 대사관 서류가 있잖아요. 면허번호나 이런 거 유효기간도 확인해가지고 완전하다고 하면 해드립니다. 더욱이 항공권만 제시하면 가짜 베트남 면허증을 아무런 검증 없이 돌려받을 수 있어 증거 인멸도 가능했습니다. 국내 면허 상호 인정 국가는 베트남 등 136개국. 마음만 먹으면 이런 일이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면밀한 그런 검토를 하지 못하고 면허증을 교환을 해서 내줘야 되는 그런 허점이 있기 때문에 사전 검토라든지 면밀한 검토를 하기 위한 그런 시간과 여유를 주기 위한 그런 내부 규정도 좀 개선이 있지. 경찰은 위계 공무집행방해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3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민선 7기 부산시가 출범 11개월 만에 세 번째 대규모 조직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물류정책관은 생긴 지 6개월 만에 해양농수산국과 합쳐졌고 대신에 관광과 마이스 산업을 강화하겠다며 관광산업국을 신설했습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이번 부산시 조직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관광산업국의 신설입니다. 지금까지 과단위 조직이었던 관광 분야를 국 단위로 전격 승격시킨 겁니다. 관광산업국 산하에는 해양 레저와 의료 관광은 물론 마이스 산업을 포함시켜 마이스 산업에 대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양 레저 관광이 해양수산국에 있던 거를 이번에 관광산업국을 신설을 하면서 거기에 전 세계 마이스 산업의 추산 규모는 2,000조 원대. 세계적인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마이스 시장은 최근 10년간 50%나 성장했다는 점에 부산시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반면 실험적으로 운영됐던 물류정책관은 6개월 만에 해양농수산국과 합쳐지면서 해양수산물류국으로 개편됐습니다. 감사관은 합의제 감사기구로 바뀌면서 7명의 감사위원회가 구성될 전망입니다. 부산시는 또 한시 조직이었던 신공항 추진본부를 상시기구로 전환해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에 힘을 싣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 조직은 5실 4본부, 8국, 5관 체제에서 5실 2본부, 12국 4관 1합의제 기관으로 개편됩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다음 달 7일 시의회에 제출돼 7월 10일 정식으로 공포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완흥입니다. 오늘 많이 더우셨죠? 무더위가 점점 더 빨리 찾아오고 있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은 지난해보다 한 달이나 빨리 폭염특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유통가도 벌써 한여름 분위기입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5월인데 여름 같습니다. 서울이 오늘 낮 33도까지 오르면서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봄이 사라지고 여름 같은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주요 도시에서 낮 기온이 30도를 넘었는데요.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무더위로 유통가는 이미 한여름입니다. 여름 대표 과일 참외와 수박의 출하 시기도 예년보다 한 달 정도 빨라졌고 이 대형마트의 경우 수박 판매량이 6월 중순 초여름 판매량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올해 수박은 작년보다 한 달가량 출하 시기가 빨라졌고 판매량도 작년 초여름에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등판에 송풍기를 붙여 땀을 식혀주는 아이디어 배낭부터 소재 자체가 청량감을 주는 아웃도어 의류까지 백화점 매장에도 무더위를 겨냥한 기능성 의류와 소품이 일찌감치 등장했습니다. 여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확실히 조금 덥지만은 좀 쾌적하게끔 이제 여름을 지내시려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제품들이 조금 많이 늘어난 걸로. 이른 무더위로 여름 계절 가전 매출도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전 매장의 경우 5월 들어 최근까지 에어컨과 선풍기, 서큘레이터 등 여름 가전의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에서 최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폭염이 많이 오다 보니까 고객님들께서 설치를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이제 찾는 분이 많으십니다. 때이른 무더위가 유통가의 풍경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매각을 앞둔 아시아나항공이 부산에서 사실상 철수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부산 지점 직원 53명에게 희망퇴직이나 인천이나 서울로 근무지 변경을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또 김해공항에서 현재 국제선만 주 36회 운항하는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하반기 동계 일정부터 기존 하루 5회에서 6회 운행했던 항공 스케줄을 3, 4회로 줄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공업계에서는 매각을 앞둔 아시아나항공이 사실상 부산에서 철수 수순에 들어갔고 이에 따라 김해공항 저비용 항공사의 비중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진중공업이 자금난 해소를 위해 인천 북항 배후부지 일부를 또다시 매각합니다. 한진중공업은 16만 제곱미터 규모의 인천 북항 배후부지를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페블스톤 자산운용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매각 대금은 1,823억 원이며 페블스톤은 대형 물류센터를 조성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4단독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새벽 5시 10분쯤 혈중 알코올 농도 0.191%의 음주 상태로 울산 남구에서 해운대까지 50km가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뒤 대리운전을 이용해 집으로 가다가 기사를 폭행하고 또다시 차량을 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해양과학기술원, 부산연구원이 영도 혁신 지역의 발전을 위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미영 부산연구원 연구위원은 영도 지역의 인구가 줄어드는 데다 혁신도시는 섬 중에 섬이 되고 있다며 지역 상생과 문화예술 교육 등을 통해 영도를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발전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영도군은 조선업 쇠퇴 등으로 지난 1996년 20만 명이 넘던 인구가 올해 초에는 11만 명대로 떨어졌고 공공기관이 입주한 혁신도시도 정주 여건이 부족한 상황입니다.